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28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 교제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교제, 몽테뉴. 고독. 사람들 중에는 은퇴적이고 내면적인 특수한 성품의 사람들도 있다. 나의 본질적 형태는 나를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적합하다. 나는 완전히 밖에 나타날 낱낱이 명시하고 사교와 우정에서 살도록 태어났다. 내가 고독을 좋아하고 이를 설교하면 주로 나의 감정과 사상을 나 자신에게로 집중키 위해서이며 나의 걸음을 제한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망과 심노를 제한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외래적인 고독을 버리고 굴종과 부담을 죽도록 기피하며 살기 위해서이다. 사람 많은 것보다도 일 많아지는 것이 싫었어이다. 사는 위치가 외지다는 것은 사실인즉 오히려 나를 밖으로 더욱 확산확대시킨다. 나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즐겨 나라 일 세상 일에 골몰한다. 루브르궁이나 군중 속에서는 나는 나의 껍질 속으로 도사려든다. 군중은 나를 나 자신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점잖고 조심스러운 장소에 있을 때보다 더 내친 듯이 방자스럽게 사사로운 얘기만으로 환담하는 일은 결코 없다. 우리 인간의 열빠진 짓들은 나를 웃기지 않는다. 나를 웃기는 것은 인간의 지혜이다. 기질상으로 나는 궁중의 법석과 원수지간은 아니다. 생애의 일부를 거기서 지내기도 했거니와 본래 댐댐이 그저 가끔씩 내 마음이 내킬 때만이 아니라면 고관 대직들과도 유쾌하게 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물컹물컹한 판단이 막무가내로 나를 고독에 메어놓는다. 심지어는 집에서까지도 그 식구 많고 사람 출입 잦은 집에서까지 그렇다. 거기서 나는 사람 구경은 어지간히 하건만 서로 통해보고 싶은 상대는 좀처럼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나를 위해서 딴 사람들을 위해서나 전무후무한 자유를 마련해 두고 있다. 여기서는 격식과 시중과 영접 배움과 그 밖의 우리 사회의 예의가 명하는 그 갖가지 힘드는 인사차림, 노예적인 귀찮은 인습은 일체 행동정지다. 여기서는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다스린다 원한다면 저마다 자기 사상과 대담을 한다. 나는 여기서 묵묵히 공상에 잠겨 나 자신 속에 도사린 채로 손님들의 비위를 거스림없이 지내는 것이다. 해화의 즐거움, 내가 더불어 사귀고 진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소위 점잖고 다재다능한 인사들이다. 이들의 이미지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몹시 싫어하게 만든다. 이것은 그러나 올바로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이 가진 바 가장 희귀한 자질, 주로 자연이 베풀어준 자질이다. 이 교제의 궁극 목표는 단지 막연한 교분자전 왕래 그리고 담론에 있다. 영혼의 수련일 따름 다른 성과는 아무것도 노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담화에 있어서는 화제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무게도 깊이도 없더라도 상관없다. 거기에는 항상 우화와 적정이 있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원숙하고 항상 있는 판단으로 물들어 있으며 착함과 솔직함과 쾌활과 우정이 깃들어 있다. 우리 인간의 정신이 그 아름다움과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에오라지 상속인 선장이나 국왕의 정사 등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적 한담에서도 똑같이 발휘되는 것이다. 나는 나의 동아리들을 심지어 침묵 속에서까지도 그리고 미소 속에서도 알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아마도 회의석상에서보다도 식탁에서 더 잘 그들을 발견할 것이다. 히포마코스가 훌륭한 실험꾼은 단지 거리를 걷고 있는 것만 봐도 알아내겠다라고 한 것은 과연 지당한 말이다. 만약에 우리 한담에 학문이 한몫 끼어들고 싶다면 결코 이를 거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여느 때의 버릇대로 사뭇 채를 잡고 났으며 명령조로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저 자기의 생각이나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양순함을 지켜주는 조건 하에서 말이다.
우리가 학문에서 추구하는 것은 다만 소유라는 것뿐이다. 지식을 얻고 설교를 듣고 싶을 때는 우리는 학문을 그의 옥자로 찾아갈 것이다. 제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머리를 숙여 주기를. 사실 학문이란 대단히 유용하고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차하면 우리 인간은 전혀 학문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나가고 학문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훌륭한 태생이며 실제 인간 생활에 닥달된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호감가게 될 수 있고도 남음있다. 학문 기회란 이러한 영혼들의 소산의 목록이요 기록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책과의 교제. 책과의 교제는 그 시중에는 변심이 없고 또 이를 얻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을 그 몫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나의 전 인생 항로에 동행해서 어디를 가거나 나의 곁에 있어준다. 나의 늙음과 외로움을 달래준다. 내가 어느 건태로움과 한가에 시달릴 때 그 무거운 짐을 부려준다. 또 언제든지 비에 맞지 않는 동아리들에게 나를 해방시켜준다. 나의 고통이 완전히 그 극도에까지 달해 기성을 뜰 때는 별 문제이지만 그 밖의 경우엔 고통의 날카로운 끌을 무디게 해준다. 어떤 번거로운 생각을 돌려보자면 나는 그저 책에다가 구원의 호소만 하면 된다. 책들은 쉽사리 나의 생각을 자기들에게 돌려 그 번거로운 생각을 가로채어가 버린다. 더구나 내가 책을 찾아다니는 것은 다른 더 현실 믿고 강렬하고 자연적인 편법이 없을 때 하는 것을 보면서도 화를 내지 않는다. 책들은 나를 항상 똑같은 얼굴로 맞아준다. 꽃비를 손에 잡고 말을 몰아가노라면 걸어가도 힘이 안 든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저 나폴림이 시칠리아 왕 자크는 미남인데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회색 나사복에 같은 감의 모자를 쓰고 초라한 털베기를 베고 들것에 실려서 전국을 두루 다녔다. 그러면서도 그 뒤에는 선교며 온갖 종류의 역마며 귀족 장상 등 성대한 임금 행차 대여를 갖추어서 거느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유약하고 슬픈 고행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소매자락 속에 약을 지닌 병자는 가엾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매우 진실성 있는 의견의 경험과 실천이 내 독서에서 끌어내는 성과의 전부를 이루고 있다. 사실 나는 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거의 진비 없이 책을 이용하지 않는다. 나는 마치 수전노들이 재물을 가지고 그렇듯이 책을 향락한다. 언제라도 마음 내킬 때는 그것을 향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이 소유것만으로 이미 배가 부르고 만족해 한다. 전시회나 평상시에나 나는 책 안 가지고 여행하는 일은 없다. 그러면서도 책 한 장 읽지 않은 채로 며칠이고 몇 달이 지나가기가 일수이다. 조금 있다가 읽지, 또 내일 읽지, 또는 마음 내킬 때 읽지 하며 넘긴다. 그러고 있는 동안은 세월은 다림질쳐 가버리건만 내 마음엔 섭섭함도 없다. 사실 책들이 나의 곁에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를 즐겁게 해준다는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책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어주는가를 헤아릴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안도와 진정을 느끼는지 말로는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것은 내가 이 인생 예로에서 발견한 가장 좋은 비축물이다. 그리고 어성이 있는 인사로 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나는 지극히 딱하게 여긴다. 나는 이 독서의 재미가 나에게서는 떨어지는 일이란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만큼 다른 종류의 재미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오히려 더 기꺼이 모두 받아들인다. 서재. 나는 집에 있을 때에는 여행 때보다 좀 더 자주 나의 서재를 찾는다. 거기서는 아주 손쉽게 집을 내려다 볼 수가 있다. 서재의 위치는 집의 입구 쪽이며 그래서 발밑으로 정원이랑 가축장이랑 앞마당이랑 그리고 집의 각 건물의 대부분이 그 내부까지 보인다. 거기서 나는 어떤 때는 이 책이 어떤 때는 저 책이 순서도 없고 계획도 없이 아무렇게나 뒤적거린다. 때로는 몽상에 잠기고 때론 방안을 거닐면서 여기에 이런 실없는 생각들을 엮어 모아 받아쓰게 하곤 한다. 서재는 탑 4층에 있다. 2층은 나의 예비실이고 3층은 보통방과 그 부속실인데 이 3층에서 나는 혼자 있고 싶어서 잠을 잘 때가 많다. 위에는 의상실이 있다. 이것은 전에는
우리 집에서 제일 쓸모가 없는 곳이었다. 나는 여기서 평생의 대부분의 나날을 그리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밤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접해서 꽤 아담한 작은 방 하나가 있는데 겨울이면 불을 피울 수 있고 창이 매우 기분 좋게 나 있다. 만약에 내가 비용뿐만 아니라 마음쓰기 나로 하여금 모든 일을 기피하게 하는 그 마음쓰기를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양쪽의 길이 100보 넓이 12보의 복도에 서재 높이로 달아놓는 것쯤은 쉽사리 할 수 있을 테이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쌓은 벽들이 모두 마침 나에게 알맞은 높이로 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언거치에서 오래 산책할 곳이 필요한 법이다. 나의 사상은 앉혀놓으면 잠이 들어버린다. 나의 정신은 다리가 흔들어주지 않으면 가지를 않는다. 책 없이 의자가 놓일 만큼만 네모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내 자리를 향해 삥 돌아 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 둘레로 5층의 꽂힌 책들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서재는 삼면으로 풍부하고 광활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내는 직경 16보의 공간이 있다. 겨울에는 나는 여기서 다른 때 만큼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 나의 집은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서재만큼 심한 바람만 맞이도 없기 때문이다. 서재까지 가기가 좀 힘이 드는 것과 위치가 외지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데 운동의 시료를 위해서도 좋고 사람의 북새를 피하기 위해서 좋기 때문이다. 그곳이야말로 나의 본집이다. 나는 그곳의 지배를 전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단지 하나 이 구성만은 부부간이건 부자간이건 일반인과의 것이건 일체 공동생활에서 제시켜놓고자 한다. 다른 모든 것에서 나는 한낱 말로만의 권위 실질상으로는 아리송한 권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나의 생각으로는 자기 집에 자기로 돌아가 있는 곳, 자기 한 사람만의 궁전을 차릴 곳, 몸을 감출 곳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신세가 참으로 비참하다. 야심은 과연 야심가들에게 톡톡히 값을 치르게 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장바닥의 입상처럼 늘 전시인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 말이다. 큰 신수란 큰 노예 신세다. 그들은 변소조차도 은신처가 되어주지 않는다. 나는 어느 종단에도 수도승들이 실천하고 있는 고행생활을 본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이 늘 남들과 같이 있고 무슨 행위를 하건 수많은 자기네 동아리들이 보는 앞에서 한다는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가혹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결코 혼자 있을 수 없는 것보다 늘 혼자 있는 것이 더 견디기 쉬울 것만 같이 여겨진다. 혹 누가 나에게 뮤즈 여신들을 단지 놀이개나 소일거리로 삼다니 이는 그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짓이라고 말한다면 그와 나와는 달리 깨락이니 놀이니 오락이니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칫하면 내 입에서는 다른 목적이야말로 모두 가스롭다는 말이 나올 판이다. 나는 그날을 살아간다. 그리고 말하기가 좀 거북하지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산다. 나의 모든 계획은 거기서 끝난다. 젊어서는 한번 날려보자고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는 약간이지만 총명해져 보자고 했다. 지금에 와서는 재미로 한다. 덕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았었다. 이러한 각오를 갖추어 놓고 이로써 에어라지 나의 아쉬움을 막아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몇 발짝 더 나아가서 바닥에 융단을 깔고 치장까지도 해보자는 허망한 돈 많은이 드는 생각은 틀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책이란 이를 가려서 읽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가상한 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좋은 일에는 반드시 고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독서의 즐거움도 모든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깍듯하고 순수하지가 못하다. 그것에는 그것 나름의 불편 중에도 아주 심각한 불편이 있다. 즉 영혼은 거기서 단련을 받지만 그 대신 이 역시 내가 보살피기를 잊지 않는 우리 육체가 그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풀이 죽어서 서글퍼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이상 더 큰 손실을 나에게 가져오는 그리고 이런 노경에서 이 이상 더 못 피해야 할 무절제를 알지 못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